자, 지난 시간에 1강에 8번 하다가 말았으니까 1강에 8번 내용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한번 합시다. 첫 문장 보세요. 자, 이 첫 문장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련의 설명을 적용을 시킵니다. 많은 다양한 상황들에서. 그런데 각 상황별로 세부 사항들, 디테일들 있죠? sub lattice 하면은 디테일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어떤 설명들을 적용시키는데, 자, 이것이 바로 이 앞문장이었고요. 이것이 당연히 일률적인 접근 방식이죠. 일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상황을 비추어 보지 않은 단편적인 그런 짧은 사고로 인한 그런 접근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people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접근 방식, 당연히 앞에 있었던 one size fits all approach를 지칭하는 단어니까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사람들은 맹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맹점이 뭐였습니까? 이런 영역들인데 그들이 인식하는 걸 실패하는 영역들이죠. 자, 우리 흔히 사각지대라고 많이 표현하죠.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맹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는 그런 영역들이라는 거죠. 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뭔가 문제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살펴보니까 못 보는 구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Not only do their solution often fail. 당연히 그들의 해결책들은 어떨까요? 실패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심지어 실패들도 이해할 줄 몰라요. 그리고 훨씬 더 적게 배우겠죠. 실수들로부터. 자, 그래서 그들이 더 나은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해서 원래는 더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instead는 배우는 거 대신 앞에 있었던 lea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배우는 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데이터가 자신들의 미리 인식되어진 아이디어에 들어맞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발견하면은 그 데이터를 다각도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채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들의 가설이나 자신들의 생각들이 있죠. 그게 preconceived ideas인데 그것들에 꼭 들어맞게끔 강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this도 보이시죠? 그럼 this라고 하는 것은 또 앞문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앞문장 전체를 또 this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피드백 루프의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원래는 이 피드백 루프의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은 지식에서 현실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정관념을 말하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현실에 적용시켜버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피드백 루프의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을 바꿔서 피드백 루프의 올바른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당연히 리얼리티에서 지식으로 가는 게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피드백 루프의 올바른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람직한 모습은 현실에서 지식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하는 문제 제기는 잘못된 모습은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진실에서 현실로 가는 거죠. 아, 미안해요. 지식에서 현실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it 보이시죠? it은 여기 wrong direction of the feedback loop만을 지칭하는 게 지금 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잘 체크하세요. It is starting. 자, 그럼 그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What we already believe. 이게 무엇입니까? 지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insisting that reality fit it. 자, 여기서 말한 it도 지식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 그쵸? 그것에 부합하게끔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앞에서 말했던 wrong direction of the feedback loop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하냐면은 지문에 시험 문제 넣을 게 정말 많아요. 내용 추론도 되고요. 이런 거 있죠. 지칭하는 거. 그쵸? 내용 지칭입니다. 내용 지칭.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대명사 지칭이 아니라 밑줄 치고 지칭하는 바로 다른 거 하나 골라라. 이런 것도 되고. 두 번째. 아무래도 글의 흐름이 주제가 명확하죠.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는 우리 확실하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 안 맞는 그런 키워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문장 넣기나 그쵸? 순서 배열. 시험 문제 낼 게 정말 많아요.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이 여기 앞에 나오는 this나 it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앞문장 지칭하거나 무엇을 지칭하는 건지 확실하게 다 설명 가능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구문 독해는 당연히 가능해야 되겠죠. 자, 바로 이어서 필기할 거 없으시죠? 어제 했으니까. 자, 뒤에 오늘부터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is not the same as having core value. 자, 이것은 같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the same as가 나오면은 뭐뭐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밑에다 필기할게요. the same as A 이렇게 나오면은 A와 같다 이런 뜻이고요. 앞에서는 not이 붙었으니까 A와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core value. 자, 이 core value라는 거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같지 않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명사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명사.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core value랑 다르다. 그러니까 앞에 것이 core value랑 다르다 했으니까 core value는 새로운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이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야. 자, 우리 고정관념이랑 가치관이랑 다른 겁니다. 고정관념과 가치관은 다른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다르죠. 이 가치관이라는 건 좀 도덕적인 거야.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core value, 고정관념이 아니라 가치관들은 여전히 can be adapted. 자, 이거는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to fit a variety of circumstances. 이 부분 보호입니다. 자, fit이라고 하는 것은 맞추다라는 뜻이죠. 다양한 상황들에 맞추도록 적용될 수 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시다시피 adapt A to B.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닙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이건 A를 B에 맞추다라는 뜻이고 adapt 목적어 목적격 보호예요. 이게 목적어가 이 부분 투동사가 나오겠죠? 투동사 하도록 맞추다, 적용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핵심 가치는 다양한 상황들에 맞추도록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건 쉽게 말하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the problem comes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When those value 이거 핵심 가치들이에요. 핵심 가치들이 become so rigid 너무 경직되어서 자 여기는 소댓 구문이 나오죠. 그 결과 they no longer work well 더 이상 잘 작동할 수 없을 때 in some situations 몇몇 상황들에서 자 그리고 when they are applied arbitrarily without carefully evaluating their impact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자 두 번째 부사절입니다. 이 day가 의미하는 거는 앞에 있었던 핵심 가치들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 가치들이 적용될 때 자 이 단어 별표 이 단어 또 별표 치시고요. 자 여러분 이 색깔펜 의미 전혀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들에 제가 임의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랜덤하게란 뜻이야. 그러니까 핵심 가치들이 랜덤하게 적용될 때 without carefully evaluating their impact 그것들의 영향력을 신중하게 평가하지 않고서 막 적용시켰을 때 무엇이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자, 우리가 그 those values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 가치관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엄격하다라는 것은 이 rigid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랑 반이옵니까? 이 arbitrary랑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야. 너무 엄격한 거야. 융통성이 아예 없는 거야. 자, 이 arbitrary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flexible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유연한. 이 유연한 거랑 arbitrary는 좀 약간 달라요. 진짜 지멋대로인 거야. 뭐해? 막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너무 막 적용시킬 때. 그러니까 너무 극단으로 치우칠 때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볼게요. 이따 필기할 시간 드립니다. 자, this happens. 자, 이것은 또 발생합니다. 이 this는 또 어떤 문장을 또 말해요? this 정말 많이 나오죠? 너무 핵심 가치가 뻣뻣해서 너무 엄격하거나 아니면 너무 막 적용시켜지거나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When we are no longer willing to ask 자 우리가 자 no longer 하면 더 이상 기꺼이 물어보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tough questions 어려운 질문들이죠. tough questions 어려운 질문들을 물어보지 않을 때 이것이 발생하고 또 when relevant feedback 관련된 피드백이 is ignored 무시되거나 dismissed 자 이거 많이 봤죠? 일축되어질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자 일단 먼저 필기하세요.
필기 다 했어요? 나머지 친구들 대답이 없네. 선우 대답 안 해도 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을 좀 할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여기 봐봐. 내용 정리 잘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선입견으로 현실을 재단하는 사고방식인데 얘들아,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모든 키워드는 다 선입견으로 해결을 해야 돼. 너네 이 내용을 뒷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시켜 줄게. 자, 이 앞에서 계속해서 선입견 얘기했죠? 여기서 계속 얘기하던 게 전부 다 뭐야? 선입견이야, 선입견. 자, 봐봐. 근데 우리가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어. 근데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이 선입견이랑 다른 거야, 얘들아. 그런데 core value, 이 핵심 가치가 원래는 다양한 상황에 적합하게끔 조정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핵심 가치가 가치관이 선입견이 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문제점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평상시대로라면 핵심 가치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이 핵심 가치들조차도 rigi드가 되어지거나 arbitrary가 되어지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치? 왜? 우리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거야.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물어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이게 맞나? 선생님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뭐 몇 년 안 납니다만. 그쵸? 그런데 가끔 너네 행동을 보면은 이게 맞나?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뭐 나쁘다가 아니야. 나쁘다가 절대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는 나도 이제 이게 옳다. A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는 거야. A가 옳다고. 그런데 이제 너네 세대는 나의 세대랑 다르잖아. 그럼 너네 입장에서 니네가 맞겠지? 그럼 이제 나도 내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겠지. 이게 내가 맞게 생각한 거 맞나? 자,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죠? 가치관조차도 지식적, 이 rigid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너무 지식처럼 우리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면 뭐가 될 수도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결국은 가치관이랑 고정관념은 다른 건데 이 가치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화가 돼버리면은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럼 결과적으로 토탈로 다 얘기하면 다 뭐지? 선입견이 돼버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마저도.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는 2,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읽어주세요. 다시 읽으세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정확히 2분 드립니다. 자, 다 읽었죠?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지문으로 갈게요. 9번으로 오세요. 자, 바로 진행합니다.
고대 인간에 의한 초기 형태의 유전자 조작. 자, 뭐 설명문이죠. 자, 설명문이니까 뭐 구문이랑 어법 조심하셔야 되겠죠. Of cultivated crops. 자, 우리 of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 중에서란 뜻이 있어요. 뭐뭐 중에서. 자, 이 전치사의 의미 자체가 좀 약간 헷갈리시는 친구들은 이 지문별로 전치사 약간 다르게 쓰이니까 이런 건 특징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경작되어지는 PP죠. 작물들 중에서 cereals, 곡물들은 were of the greatest economic importance. 자, 이거는 of 플러스 명사죠. of 플러스 명사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형용사처럼 해석이 되니까 가장 큰 경제적인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자, 이 of는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로서 약간 좀 해석이 되어지죠. 뭐뭐를 가지고 있는. 자, 다시 cereal들은 가장 큰 경제적인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In the Mediterranean region, 지중해 지역에서. In ancient times, 고대 시대. 어렵지 않아요. Just as는 마치 뭐뭐처럼이란 접속사죠. Just as rice was the basic type of food in East Asia. 자, 쌀이 기본적인 음식의 유형이죠. 여러분 주식이죠. 이런 거를. In East Asia, 동아시아에서. 그리고 Indian corn and quinoa. 자, 퀴노아라고 하는 것은 뭔지 몰라도 돼요. In the Americas, 미국에서 여기 뒤에 뭐가 생략됐겠어? was란 말이 맥락상 생략이 되었겠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하고 넘어갑시다. 자, 소재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곡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곡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리얼이 나왔죠. 시리얼은 뭐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적으로 중요한 작물 중에 하나였고 또 쌀은 이스트 에이시아 그리고 인디언 콘은 키노아 이것들은 전부 다 크롭스의 예시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곡물들이 지금 소재가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자, 두 번째 문장으로 와서 Since wild plants were necessarily self-seeding for their survival. 자, since는 뭐 때문에 라는 접속사를 쓰였고 야생 식물들이 필연적으로 self-seeding 스스로가 파종을 해야 돼. seed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퍼뜨리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necessarily,는 반드시 스스로가 파종을 해야 돼. 뭘 위해서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초기 Neolithic farmers, 뭐 신석기 시대의 농부들은 favored, 선호했습니다. Individual plants, 뭐 이거는 독특한 식물들을 선호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약간 좀 독특하죠? 별표 쳐놓을게요. individual plants를 좋아했습니다. 개별적인이 아니라 여기선 독특한이라는 새로운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That had developed suicidal mutations that prevented the pod from opening naturally and scattering the seed. 자, 전체가 다 선행사 plant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독특한 식물들을 선호했습니까? 이 had developed 보이세요? 과거 완료 시제죠? 선호하기 이전부터 스스로가 어떤 suicidal, 자멸적인 건 뭐야? 스스로가 자살하는 행위, 그렇죠? 이런 자멸적인 변이를 뮤테이션이라는 거는 변이들을 일으켰대요. 그런데 이 변이들이 prevented the pod. pod라고 하는 것은 꼬투리입니다. 꼬투리를 막아요. 우리 prevent A from ing 아시죠? 그래서 from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왔습니다. 자, opening naturally and scattering the seed. 원래는 이 꽃의 끝부분이 열려서 자연스럽게 뭐 해줘야 돼요? 씨앗을 퍼뜨려야 되죠. 그런데 이 자연스럽게 열려가지고 씨앗을 퍼뜨리는 것을 꼬투리가 못하게끔 막는 자멸적인 뮤테이션. 자, 중요한 단어는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둘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래도 야생 식물들이 그렇죠?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뭔가 씨앗을 퍼뜨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네올리틱 파머들은 독특한 식물들을 좋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식물들이 자멸적인 돌연변이를 그 전에 만들었었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다 죽어버린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들아 생각해봐. 벼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혼자 이 꼬투리를 열어가지고 씨앗을 퍼뜨려보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그 쌀
실컷 심어놓고 키워놓고 다 씨앗들 날아가 버리겠죠? 바람에 실려가지고. 그러니까 수확을 해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가 꼬투리를 안 여는 거야. 안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손을 못 남기고 죽는 그런 식물들이 오늘날 뭐가 된 겁니까? 우리 뭐 밀가루가 됐건 뭐 옥수수가 됐건 전부 다 뭐 쌀이 됐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 정말 중요하고요. 자, 일단 먼저 필기 먼저 할까요? 자, 필기하세요.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us, 따라서. 자, 이 따라서의 접속사가 왜 나와야 되죠? 앞문장이랑 같이 비교해 볼게요. 따라서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앞에 있었던 누굽니까? 이 Neolithic farmer들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농부들은 were able to harvest, 수확할 수 있었다. 그들의 작물들을 without losing grains, 곡식들을 잃지 않고서 수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could later separate, 그리고 나중에 퍼뜨릴 수 있었다. 이 분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씨앗들을 뭐로부터? 여기서 위에 나오는 꼬투리들로부터 씨앗들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similarly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좀 약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그럼 부연이죠, 부연. 마찬가지로 동물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얘기예요. Those that exhibited juvenile characteristics. 자, 주벨린이라고 하는 것은 또 중요한 단어예요. 어린 특성들. 자, 어리광 부리는 이런 어린 특성들을 보였던 그 동물들이 were favored, 선호받았습니다. over the strong, 강한 그런 동물들로부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돼지나 소나 우리가 키워서 양 이런 것들 키워가지고 어때요? 우리 잡아먹고 그랬죠. 옛날 선조들이. 그러면 막 뭐 양인데 양을 키웠다 쳐봐. 근데 양이 막 집 때려 부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못 키우죠? 그러니까 이 주벨린이라고 하는 것은 여린, 약한 이런 뜻입니다. 약한 특성들을 보였던 동물들이 더 선호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키우는 데 있어서. 자, 그리고 bred. 자, 키워졌습니다. 얘가 동사 1번이고 이 favored랑 bred랑 어때요? 병렬 구조죠? 자, 이거 pp예요, pp. 그러니까 이 동사 앞에 were bred가 되는 거죠. 키워졌습니다. 뭐 하도록? To eliminate their wild characteristics. 그들의 야생 특성들을 제거하도록, 이거 보호로 체크할게요. 제거하도록 키워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수거들 같이 이렇게 한번 구조 정리 한번 합시다. be bred to 동사 하면은 뭐뭐 하도록 키워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필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먼저 필기 먼저 하세요. 필기 먼저 하고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요약 정리하는 형태예요. 자, 그럼 this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1번이랑 2번이랑 이 두 개 있죠. 1번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이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로 다 체크할게요. 식물들에서 이루어졌던 선택이죠. 선택.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전자 변이가 아니라 식물을 선택해서 우리의 취향에 맞는 식물들, 우리의 취향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 취향에 맞다는 게 뭐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인간이 키우기 쉽고, 그렇죠? 뭐 생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라는 그런 식물들, 그런 것들 선택했고, 여기도 뭐가 나왔어요? 2번에서도 동물들을 선택했죠. 선택해서 사육을 했죠. 그리고 야생의 특성들을 갖다가 없애게끔 우리가 키웠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this가 되는 겁니다. 자, this.
이것들이 the earliest form of genetic manipulation by humans. 자,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까? genetic manipulation by human. 인간에 의한 유전자 조작. 이 manipulation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조작이 즉 이것인데요. 이것이 was eventually 마침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To make a significant proportion of Mediterranean flora and fauna. 자, 이 단어는 식물과 동물이라는 뜻으로 별주 단어니까 사실 평상시라면 외우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내신이니까 외우세요. 이러한 것이 어떤 형태였다? 상당한 지중해 동식물의 비율, 부분. portion이라는 단어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이야? Dependent on human assistance in reproduction and survival. 이 번식과 생존에 있어서 인간의 도움에 의존하도록, 그렇죠? 의존하도록. 그럼 이제 어떤 문장 성분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make가 동사고 portion이 목적어고 dependent on이 목적격 보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 목적어가 형용사하게끔 만들다 이런 뜻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상당한 부분을 인간의 도움에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네가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정리한다면 선사시대의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은 즉 이들 식물, 동물 종이 인간의 도움에 의존하게끔 조작하는 것이 그들의 유전자 조작 방법이었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하고 12번으로 갈게요. 필기 마무리하시고. 자, 10초 뒤에 12번으로 오세요. 10초 뒤에 12번. 자, 혹시나 필기 놓친 거는 내가 PDF 수업 끝나고 보내주잖아. 그거 보고 참고해서 해도 됩니다. 12번 갈게요.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에 대한 경고입니다. The title of Carson book, Silent Spring. 자,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이죠. Carson 책. 자, 이거 동격입니다. 컴마 동격. Silent Spring이라고 하는 카슨의 책의 제목은 was a reference. 언급이었습니다. 자, 우리 reference to a world 하면은 세상에 대한 언급이에요. 자, 이 to가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이죠. 세상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Without birds. 새들이 없는 세상이죠. 그리고 that could be the ultimate outcome of indiscriminate parasite use. 자, 이 단어 별표 치세요. 별표. 이 글의 중심 소재죠. 자, 어떤 새들, 잠깐만요. 이거 내가 선행사를 잘못 봤어요. 미안해. birds가 아니라 필기 다시 해주세요. 미안. world가 선행사입니다. world가. 근데 뭐의 결과물인 세상이에요? 궁극적인 무분별한. 여기서 indiscriminate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키워드예요.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 이것일 수 있는 새가 없는 세상에 대한 언급. 이것이 바로 Silent Spring이라고 하는 책의 언급이었습니다. 자, 체크하셨죠? 바로 넘어가서 As a scientist, 과학자로서 카슨은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책을 신중하게. 그리고 grounded는 타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기초했습니다. 어디에? In rigorous silence. 이 rigorous라고 하는 단어는 엄격한이라는 뜻이에요. 엄격한 과학에 그것을 근거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it은 당연히 그녀의 책이 되겠죠. 과학적으로 그렇죠?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she made a forceful case. 그녀는 강력한 주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case라고 하는 단어는 주장이고요. 강력한 주장을 했는데 for the severe damage. 심각한 데미지에 대한
데미지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The reckless spraying of pesticide had caused to wildlife and exposed the potential threat to humans as well. 자, 보시면 선행사가 데미지고요. 여기 뒤에 구문부터 잘하세요. reckless는 무분별한, spraying, 살포입니다. 살충제들의 살포가 야기했었던 손상. 그러면 이 caused 뒤에 뭐가 빠졌어요? 목적어가 빠져 있죠? 목적어는 당연히 앞에 나왔던 데미지가 될 것 같아요. 목적어는 야생에게. 자, 이 부분 부사고요. 그리고 exposed, 노출시켰던. 잠깐만, 이거 내가 해설을 잘못했네. 잠깐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끊을게요. 미안. 그리고 폭로했습니다. 얘랑 병렬 구조죠. 폭로했습니다. 잠재적인 위협을 인간에게. 마찬가지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살충제의 무분별한 살포가 야생동물에게 유발했었던 심각한 데미지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폭로를 했습니다. 잠재적인 위협을 인간에게.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잠재적인 위협이 있을 거라고 폭로를 했다. 야,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도 했고, 그리고 또 이런 위협이 인간에게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폭로도 했습니다. 자, 필기하세요. 자, 밑으로 와서. 자, she did it. 자, 여기서 이세 동그라미. 자, 여기서 말하는 주장이죠. 그쵸? 이 주장을 이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he did it. 그녀는 그것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했다는 게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With a passionate, poetic writing style. 열정적이고 시적인 글쓰기 스타일로 그렇게 주장을 펼쳤다라는 거죠. That made the subject accessible to ordinary people. 자, 뭐 할 수 있었던 그 주제가 접근 가능하도록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그 주제가 접근 가능하도록 전해지도록 만들 수 있었던 시적이고 열정적인 글쓰기 스타일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넘어와서 up to that time. 자, 그때까지 technology had been seen. 과학기술은 이 수동태다. 이거 잘 봐라. BPP야. 여겨져 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C,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아시죠? 여러분, 이 수거. A를 B로 간주하다의 수동태가 쓰인 거예요. 과거 완료 수동태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of that time. 그때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이전까지니까 무슨 완료 써야 돼? 여기. 과거 완료 수동태 써야 되죠. 사실 시제는 그렇게 고3 내신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혹시나 해서 언급합니다. 자, 다시. 과거 전까지, 그때까지 기술은 여겨져 왔습니다. As the realm of scientists and government regulators. 과학자들과 정부의 어떤 제도, 관리자의 영역. regulator는 관리자예요. 관리자의 영역으로서 간주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entrusted, 이거 신뢰했다라는 뜻이야. 맡겼다라는 뜻이지. 그것, 기술이라고 하는 영역을 to the experts, 전문가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Who appear to understand the complicated details of biology and chemistry. 자, 이 전문가들은 어때 보이죠, 여러분? appear to 동사는 뭐뭐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이해하는 듯 보였었던 전문가들. 복잡한 세부 사항들. 화학과 생물학의 세부 사항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던 전문가들에게 그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기술입니다. 기술을 맡겼다, 위임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필기하세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Carson pulled back the curtain. 자, 여기 체크 한번 할까요? The curtains. 커튼의 의미를 추론 한번 해보세요. 10초. 자,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curtain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과학기술을 누구에게만 위임을 했다? 전문가에게만 맡겼었죠. 그럼 커튼이 의미하는 건 두 가지인데 가리개란 뜻이 있잖아. 그치? 그 일반인들에게 과학적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었던 그 가리개를 커튼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막을 열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칼슨이 상황을 바꿔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커튼을 밀어 젖혔다라고 하는 것은 커튼을 젖혔다라고 하는 뜻은 그 전까지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죠. 어떤 책 덕분에? Silent Spring이라고 한 책은 장려했습니다. 시민들이 to become informed. 자, inform의 뜻이 자체가 타동사로 정보를 알리다라는 뜻이야. informed, ed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정보를 제공받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Silent Spring은 시민들이 정보를 아는 상태가 되도록 장려했고 and to become actively engaged. 활발하게 be engaged는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그렇죠?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in so doing. 자, 그리고 뭐 그렇게 이건 뭐예요? 잠깐만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 저도 구문이 오늘 좀 많이 막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와주었습니다. 자, 병렬 구조는 얘랑 얘죠. encouraged랑 helped. 도와주었습니다. Usher in the spirit of participatory democracy that characterized the 1960s. 1960년을 characterized, 특징지었었던 참여, 민주주의의 정신의 발화, 그쵸? 이 usher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 여기서 정신이 어떻게 되게끔 시작되도록 발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뭐 시작되도록 그렇죠? 시작되도록 도왔습니다. 여기는 help to usher가 되겠죠? usher in 하면은 원래 뭐뭐를 시작시키다. 근데 제가 help to usher 써도 되고 to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필기하세요. 자, 필기 다 했으면 2강으로 갈까요? 2강으로 오세요. 1470. 자, 쉬는 시간 없이 쭉 갈게요, 여러분. 오늘 빨리 끝낼게요. 빨리 하고 빨리 끝냅시다. 자, 9시 반까지 쭉 달릴 테니까 집중 잘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 서로 얼굴 안 보고 하다 보면 내가 깨워줄 수는 없잖아. 그럴수록 니네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시험 기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알겠죠? 자, 쭉 갑니다. 다시. 수능 특강 영독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내용. 자, 추상주의 예술가의 주제 제시 방식. 자, 저 되게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런 질문들. 근데 어쩔 수 없죠. 해야죠. When you are thinking about specific subject matter. 자, 당신이 생각을 하는 중일 때 특정한 subject matter, 주제에 관한 문제, matter라고 하는 단어는 문제 이런 뜻인데 특정 주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하고 있을 때 it's as important, 가주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진주어
To consider from where you draw inspiration. 자, 그래서 진주어가 여기까지예요. 알겠죠? 자, where 하면은 어디에서 당신이 draw inspiration, 영감을 이끌어냈는지. 그쵸? 어디에서, 이거는 간접 의문문이야. 약간 의, 주, 동입니다. 어디에서 영감을 이끌어냈는지로부터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만큼이나마? 자, 이 두 번째 as가, 아이고, 표기 잘못했다. 두 번째 as가 뭐뭐만큼이죠. How you think about what you paint. 너가 무엇을 그릴지, 그쵸? 너가 그리는 것에 관해서, 무엇을 그릴지에 관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만큼이나마 어디에서 네가 영감을 끌어와야 되는지 고려하는 것이 어떻다? 중요하다.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석 되십니까? 지금 예술가 입장이니까 당연히 이해 안 되시죠? 네가 그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쵸? 그것만큼이나마 중요하다는 것,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 또 디스 또 나왔어. 이런 식이지. This is especially true. 이는 특히 사실이다. 앞문장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내용, 이것은 특히나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who paint from their imagination. 자신의 상상력으로부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죠. And not from specific reference. reference라고 하는 단어는 참고란 뜻이에요. 참고. 특정 참고로부터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not이 의미하는 건 그리는 거가 되겠죠. 특정한 어떤 참고하다는 얘기는 뭔가 보고 그릴 수 있는 대상, 그런 것이 아니라 상상력에서 그리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중요합니다. 자, 또는 who make abstract works. 추상화 작업을 하는 사람들. abstract works는 추상화 작업을 하는, 자, 이것도 누굴 꾸며줘요? 사람들을 꾸며주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특히나 중요합니다. 어디서 영감을 끌어내는가. 이 this가 의미하는 것은 어디서 영감을 끌어내는가. 자, 필기하세요. 자, 보시면 these artists, 이런 예술가들은, 자, 또 이 짓이야. 이 people. 얘기한 거 아시겠죠? 이러한 예술가들은 still find inspiration, 여전히 영감을 찾습니다. 그들의 외부의 세계에서. 자, 그러나 그들은 처리하고 적용시킵니다. 그 영감을 다르게 처리하죠. 어떤 사람들로부터 who paint directly from photo, reference or life. 사진으로 된 참고 대상이나 생물체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영감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시 나왔죠? 예를 들어서 years ago, 수년 전에 I became enormously interested in Scandinavian design and folk pattern. 자, 지금 이 사람도 예술가인가 봐요.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be interested in이랑 똑같아요. 스칸디나비아의 디자인과 민속 양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I had at the time. 자, 그 당시에 나는 had never set. 여기까지 동사예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시제죠. 절대 발을 set이라고 하는 것은 놓은 적이 없었다. 너네 이제 그 가본 적이 없었다는 표현을 약간 좀 고급지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다. 스칸디나비아에. 자, 그래서 most of my inspiration, 대다수 나의 영감은 was gathered, 얻어졌습니다. from books or pursuing the internet.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pursuing, 찾는 거죠. 인터넷을 정독을 하는 것으로부터 내 영감의 상당 부분이 얻어졌었습니다. 자, 빠르게 필기하세요. 내용 별거 없네요.
자, 봅시다. I devoured so much inspiration. 자, 어휘나 잡고 갈게요. devoured. 이거 개걸스럽게 먹다란 뜻이야, 원래. devour 하면은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건데 이런 표현을 비유적으로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많은 영감을 받았대. 그러니까 영감을 거의 먹어치운 거지. 너무나도 많은 영감을 먹어치워서 그 결과 나는 마침내 만들었습니다. 나만의 상상력의 장면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자, 이 컴마 다음에 most of which 보이시죠? 그럼 위치의 선행사 누굽니까? 상상력의 장면들이 되겠죠. 자, 이거 컴마 전에 이거 S 보이죠? S. 이거 S 조심하세요. 그래서 수일치를 하면은 월이 돼야 되겠죠. 그 나의 상상력의 장면의 대부분들은 어디 있었죠? 먼 이름 없는 노르딕 랜드, 노르딕 북유럽 땅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림을 그렸죠. From the inspiration, 영감으로부터. 그러나 나는 만들어냈습니다. 나만의 패턴과 풍경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까? 영감을 다르게 처리한다고요. 자, 이거 자, 잠깐만 얘들아. 필기 좀 이따가 할 시간 줄 테니까 여기 잘 봐봐. 아까 우리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야. They process and apply the inspiration differently. 그러니까 이 예술가들은 외부의 세계에서 영감을 찾긴 하는데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처리하는 방식. 그 예시가 뭐가 나왔어? 내가 그 스칸디나비아 디자인과 포크 패턴에 민속 패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절대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대부분 책이나 인터넷으로 그 영감을 찾았잖아. 그치?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주 많이 영감을 흡수해서 영감을 내가 너무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상상력의 장면을 만들어냈는데 대다수가 이름 모를 멀리 떨어진 그런 노르웨이나 북유럽 지방의 땅에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보통 영감으로부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나만의 패턴과 풍경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추상화나 비구상적인 예술가들. 자, 얘들아, 이거 어렵지 않아. non-objective는 물체가 없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야. 이런 걸 비구상적인 예술가들도 또한 처리합니다. 영감을 다르게 처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what inspires their work? 자, 왓절입니다. 그들의 작품에 영감을 주는 것은 종종 the same stuff, 같은 것입니다. that inspires representational artists. 자, 이거는 그 풍경이나 느낌이나 색깔, 이 풍경, 느낌, 색깔 이런 것들과 같은 그런 것이 지금 앞 내용이랑 동격이고요. 구상주의, representational artist를 영감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다라고 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구상주의 예술가. 자, 저 잘 몰라요. 이런 거랑 약간 더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비슷하게 작용하는 거는 뭔지 아시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던 process inspiration differently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필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거 1번은 정말 내용이 좀 영양가가 별로 없었다. 자, 다음 질문. 아직 안 끝났네. But the way they render their subject matter is not literal. 자, 그러나 방식은 그들이 그러나가 중요하겠죠. 어떤 방식? 그들이 render 자신들의 주제의 문제를 표현하는 묘사하는 관계부사 하우가 생략되어 있겠죠. 묘사하는 방식은 is not literal.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literal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란 뜻이에요. 이 단어도 혼동어로 많이 나오죠. 뭐랑 헷갈리게 많이 나옵니까? literate랑 헷갈리게 많이 나오죠. 읽고 쓸 줄 아는 이게 literate란 단어고 literal 글자 그대로 이런 뜻이죠.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당연히 제각각 다르게 처리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할 것도 없죠, 여러분? 10초 후에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4번. 야, 요번 강은 정말 재미없는데? 원래 재미없었지만 더 심한데? 자, 바로 갑시다. The conventional view of the proper relationship of the government to the media. 여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어가 이 relationship 이게 될 것 같은데 관계, 전통적인 견해, conventional view 전통적인 견해인데 뭐와 뭐에 적절한 관계의 자 누구와 누구 자 근데 재밌는 표현을 썼네. government to the media 이 to를 썼죠. 이게 정부가 미디어에게 가지는 관계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러니까 of가 가지다라고 해석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 이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게란 뜻이니까 정부가 미디어에게 가지는 적절한 관계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됐나요? 그리고 as it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이 as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자, 그것이 발전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미국에서. 이 전통적인 견해가 미국에서 발전했던 것처럼 이 적절한 관계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is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 그러면 그 관계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the free press, 자유로운 언론이 is generated, 만들어집니다. by private citizen, 민간. 이 private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뭐와 무관한? 뭐와 무관한 채로 independent of government censorship and control. censorship은 검열이란 뜻이고 control은 통제가 됩니다. 정부의 검열과 통제와의 독립적인 민간 시민들에 의해서 자유로운 언론이 만들어진다는 게 이게 적절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자, 필기 하시고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문장. By logical deduction. 논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자, this means 자, 또 this 또 나왔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가 좀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죠. 지금 this가 의미하는 것은 논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이는 의미합니다. Media and communication,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통신은 자, 두 개 나왔으니까 복수동사 주의하시고 are in effect, 사실상 a function, 기능이라는 겁니다. To be provided by profit-seeking businesses competing in the marketplace. 자, 이렇게 되어지죠. 이 be provided, 수동의 의미가 나옵니다. 제공되어지는 기능이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의해서. 어디서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자, 얼마 전에 공부했었던 자본주의랑 약간 비슷하죠? 공부하세요. 이 부분 필기하십시오. 자, 다음 문장. The 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자, 이게 수정이란 뜻이야. 이 amendment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의 수정인데 미국의 헌법, constitution은 미국의 헌법이거든요. 미국 헌법에 대한 최초의 그렇죠? 수정 헌법이에요. 수정 헌법은 guarantees, 보장하고 있다. 이 this freedom, 이 언론의 자유입니다.
자, 그리고 as long as the government keeps its hand off the media. 자, 우리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란 뜻이에요. 정부가 keep its hand off. 자, 우리 keep off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떼다란, 손을 떼다란 뜻이야. 그 손을 어디에서 떼면은 미디어에서 떼는 한 A society flow of information and ideas. 사회의 정보와 아이디어, 생각들, 아이디어의 흐름은 will be safe. 안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a healthy media system, 건강한 언론 체계가 invariably. 자, 너네 variably가 변화하게란 뜻이니까 invariably는 뭐야? 변화하지 않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이란 뜻이 되는 거야. 건강한 미디어 시스템이 항상 발전할 것이다. 번성할 겁니다. From the rich soil of political freedom. 자,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좀 공부했죠? political freedom에 대해서 얘기했죠.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 자유의 풍요로운 토양에서부터 건강한 이 미디어 시스템이 번성할 겁니다. 자, 그리고 let the government intervene. 두세요. 이 오형식이죠. 정부가 개입하도록 놔두세요.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라는 뜻이죠. No matter how well intended the intervention may seem. 자, 무슨 말이야? 그 개입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보일지라도 정부가 개입하도록 냅두세요. 자, 그리고 alarm bells should go off. 그러면 경종이 울릴 겁니다. In the minds of all liberal and right-thinking people. liberal은 자유론이라는 뜻이에요. 자유롭고 올바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모든 정신들의 경종들이 울릴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사람들이 저항한다라는 거야. 데모하고 저항하고 정부한테 니네 왜 그러냐 미쳤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서겠죠. 그 정도로 이 정치의 자유, 이 언론은 정치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 개념 자체가 잘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필기하세요. 자, 이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필기를 할 테니까 이거 시간 안 주고 바로 넘어갈게. 자, 정부와 민간 언론은 by nature는 본질적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본질적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상충한다는 뜻이야.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To paraphrase the immortal words of Thomas Jefferson. 자, immortal 하면 불멸의. 그러니까 계속해서 화자되는 이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paraphrase, 바꾸어 말하자면 이건 약간 조건처럼 해석이 되죠. 바꾸어 말하자면 If a society could have either media or government. 만약 사회가 either A or B가 쓰였죠. 둘 중에 하나만 가진다면 미디어 또는 정부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면 자, 이 could have 가정법 과거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사실은 미디어랑 정부 둘 다 있으니까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현재 사실을 가정하고 있죠. 이 사회가 미디어나 정부를 둘 중에 하나 가질 수 있다면 자, but not both. 하지만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The same choice for free people.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same choice. 분별력이 있는 선택은 바로 미디어가 될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미디어는 굉장한 그렇죠? 굉장한 어떤 자유로워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필기하시고 자, 내용이 영양가가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147, 7로 오세요. 자, 그 전에 3분만 읽어보세요. 이거 지문 어렵습니다. 3분만 정도. 잠 깨고 올 사람은 잠 깨고 오고 3분만 정독하자. 7번. 자, 바로 시작할게요. Each of us can see a different image of a chair. 우리 각각은 이게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미지의 의자를 볼 수 있고, 그리고 depending on this image. 이건 이제 뭐뭐에 따라서라는 삽입 구문이죠. 이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의자에 대한 의견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견이라고 하는 단어에 체크를 먼저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의견이 과연 뭘 말하는 건가? 자, 그리고 선행사가 opinion이죠. 그리고 그 의견은 may be different, 다를 수 있습니다. From the opinion of this chair. 이 의자에 대한 의견과는 다를 수 있죠. Held by the person who is sitting on it. 앉아 있는 사람. 자,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에 의해서 held, 품어진, 주장되어지는. 자, 이거 뭐야? 잠깐만요. 의견을 꾸며주고 있죠. 주장되어지는 그런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However, 하지만 the fact, 사실은, 자, 동격, none of us has a complete vision of the chair. 의자에 대한 완전한 모습, 이것을 우리 중에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 isn't a reason,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To think that there is no chair. 자, 여기 정말 헬이에요. 철학적이기 때문에 의자가 전혀 없다. 의자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해설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 각각이 다 뭐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고. 뭐에 대해서? 의자에 대해서. 이 의자는 약간 비유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진짜 의자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는 다를 수도 있다고. 자,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의자에 대한 완전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자체가 근거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의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의자에 대해서 완전한 어떤 관점이 없어도 그 관점 자체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자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자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근거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완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 끝까지 듣고 판단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ontological truth of the chair. 이 존재론적인 진리, 존재론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자에 대한 존재론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That is the chair itself. 그 의자, 그 자체로 의자인 그런 의자에 대한 존재론적 사실이 있습니다. Regardless of how we see it. 자, 지금 regardless of는 뭐뭐와 무관하게란 뜻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와 무관하게. 그리고 또는 even whether it is seen or not by somebody. 그것이 보여질 수 있든 없든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질 수 있든지 없든지와 무관하게. 이 부분은 2번인 거 아시겠죠? 무관하게 의자 그 자체로의 존재론적인 진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따가 한 번에 더 해설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따라오세요. 일단 If there were no truth, 만약 사실이, 진실이 없다면 there would be no reality, 실제도 없을 것이다. 자, 이 truth랑 reality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없다면 실존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The most curious thing, 가장 신기한 것은 아인슈타인이 절대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Everything is relative.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On the contrary, 자, 대조적으로 what he said, 그가 말했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speed of light is an absolute constant. 빛의 속도가 절대적인 상수라는 겁니다. 이 constant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한 값을 말해요. constant가 꾸준한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이 명사를 쓰였으니까 상수,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편하게 일단 따라오세요. 끝까지 하고 다시 한번 해설하겠습니다. 지금 상대성이란 말이 나왔죠. Relativity is a property of perception. 인식의 속성입니다. 자, 즉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외양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외양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it doesn't affect. 그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질에. 자, 이게 바로 실존에 해당되는 단어죠. 여러분.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Of what is observed. 관찰된 것의 실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록 as Schrödinger said on observing it. 자, 삽입됐다라고 생각하세요. 슈랭딩거가 말했었듯이. as는 뭐뭐 했듯이란 뜻이고 그것을 관찰할 때 우리가 그것을 modify, 바꾼다 할지라도 그리고 which doesn't deny its existence. 그리고 이것은 자, 이렇게 가로 한번 쳐볼게요. 이 구문이 사실상 거의 막장입니다. which doesn't deny.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를. 오히려 확증하는 겁니다. 그 존재를. 자, 정말 어려워요, 내용이. 이따가 제가 풀 버전으로 해설 다시 하겠습니다. 필기도 할 시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따라오세요. 자, 우리는 또한 바꿉니다. 도구들을. When we use them.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not less real. 결코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자, 다시 그것들이 덜 실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도구를 바꿔 쓰기 때문에. If they were not modified. 만약 그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가정법 과거죠. 만약 그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we wouldn't have to. 우리는 sharpen. 날카롭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scissors or pencils. 가위나 연필을 날카롭게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좀 약간 미친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따라오세요. 자, 지금 풀 버전으로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졸리죠? 이런 수업하면은. 자, 우리가 이 의자라고 하는 거, 의자 보이시죠? 의자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우리가 의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A라고 하는 물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그냥 뭔가 예시로 쓰인 것 뿐이야, 얘들아. 어떤 의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 그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가 의자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을 앉아본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의자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어. 왜? 우리는 앉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앉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의자에 앉은 사람이 야, 너 의자에 앉아보지도 않고 뭐 네 의견이 뭐가 중요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중에 의자에 대한 완벽한 이미지. 자, 이 의자를요, 신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신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신에 대한 완전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이런 사실 자체가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은 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의 존재론적인 진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신이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존재적으로요. 뭐와 무관하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한테 보여지든 안 보여지든 간에 무관하게 그 의자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존재론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사실이 없다면 실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는 가장 신기한 것은 아인슈타인은 절대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결코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부분부터 이해가 잘 안 가지. 대조적으로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것은 빛의 속도가 절대값, 절대적인 상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컨스턴트라고 하는 건 상수죠. 근데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빛의 속도는 절대값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로 흘러가냐면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상대성이라는 것 자체는 외관, 인식의 속성이라는 거야. 그 얘기는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질, 실존에 대해서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거야. 비록 슈레딩거가, 이것도 약간 잡소리거든요. 이거 솔직히 필요 없는데 굳이 해설하자면 슈레딩거도 아인슈타인이랑 비슷한 연대에 살았던 뭐 과학자인가 봐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관찰했을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양자역학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한 거야, 지문 자체가. 슈레딩거가 말했듯이 그것을 빛을, 이거 it은 빛입니다. 빛을 관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바꾼다라고 말했을지라도, 그렇죠?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바꾸진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존재를 부인하지도 않아. 우리가 볼 때 이 양자역학에 대해 또 해설까지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돼. 이거 나 잘 모른다 얘들아. 그러니까 나는 아마추어니까 나중에 궁금한 양자역학을 찾아보세요. 이 원자를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뭐 그런 거 있지. 유튜브에 막 3분과학 이런 거 좀 찾아보세요. 저도 어렴풋이 아는 개념이니까. 어떤 A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둘 다
질량값이 뭐 1, 1이라고 생각해 볼게. 자, 이거 약간 좀 잠깐만. 1, 1이라고 생각해 봐. 근데 우리가 얘를 관찰하는 순간 얘가 0.5가 되고 얘가 0.5가 된대. 자, 말도 안 되지? 근데 실제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관찰할 때 우리가 어떤 한 원자를 관찰할 때 또 다른 원자를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아니면 이 원자의 속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건 이게 상대성의 원리의 의미인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관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을지라도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이게 상대성이야. 상대성. 상대성의 주장이 존재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그 존재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야.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그 존재를 확증하는 거라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도구들을 사용할 때는 도구들을 바꾸게 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사실 때문에 덜 실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 도구는 사용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의견이 달라졌을 뿐이지 실존 자체는 바뀐 게 아니라는 거야. 만약 그것들이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치? 우린 절대 연필이나 그 가위를 날카롭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 쉽게 말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얘들아, 이 지문은 막 이해를 원하는 그런 지문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설명해 줄게. 사실이 없다면 실제도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 사실을 말할 수 없다면 실제하지 않는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반대로 말했었던 것은 빛의 속도 자체가 상수값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상대성으로 넘어갔었지. 상대성은 외양의 속성이다. 즉 관찰된 것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 상대성. 관찰에 따라서 뭔가 속성이 바뀐다 하더라도 관찰된 것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잘 봐봐. 여기 부분 다시 해설해 줄게. 잘 봐봐. 이 문장 보이지? 이 문장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격언 같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존재론적 사실의 본질은 상대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랑 나랑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상대적인 의견이 있어. 그리고 우리 증명할 수도 없어. 하지만 우리는 존재론적 사실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걸 지금 너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지문인데 여기서 아까 말했잖아. 존재론적 사실이 있다고. 니네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아무리 다를지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존재론적인 진실이 있어. 그런데 우리 흔히 말하는 사실이 없다면 실제도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에는 그치? 이 말 자체는 글쓴이의 주장의 반대 의견이야. 자, 그러니까 실존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야. 이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실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가장 호기심을 끄는 것은 아인슈타인도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성범이는 뭐 신이 있다라고 믿고 난 신이 없다라고 믿었어. 그럼 내가 성범이한테 예를 들어서 야, 그건 상대적 의견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신이 있다고 믿어. 난 신이 없다고 믿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죠? 존재는 있다라는 거야. 본질적인 존재는 있다라는 거야. 자, 반대로 그가 말했던 것은 빛의 속도가 절대값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야. 빛의 속도는 절대값이다. 이 절대값이라는 게 뭐죠? 빛의 속도는 실존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 아인슈타인이 말한 상대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의견마다 다양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외관적으로 말하는 거라는 거야. 외관적으로. 인식의 속성이라는 거야. 본질은 인식이 아니야. 인식이란 본질이랑 착각하면 안 돼. 인식은 외관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야. 비록 슈레딩거가 우리가 그것을 관찰할 때마다 뭔가가 달라진다라고 주장했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보통. 하지만 인식, 외관에서 달라지는 거지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 말 자체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를 확증하는 거라는 거지. 도구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도구의 사용처가 달라지고 도구를 누가 더 잘 쓰냐. 이 상대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도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만약 도구들이 바뀔 수 없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날카롭게 바꿀 필요가 없었겠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결국 주제가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결국 주제가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존재론적 사실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 빨리 쓰세요. 뭔가에 대한 의견의 상대적으로 다를지라도 그 존재론적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필기 다 하셨죠? 자, 이거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8질문 남았어요. 8질문 남았으니까 다음 주면 다 끝나요. 걱정하지 말고 미리 복습 잘해놔. 그러니까 진도가 조금 늦게 나가서 미안해. 원래대로라면 오늘쯤 진도도 끝내줘야 되는데 다음 주에 진도 다 끝낼게. 알았지? 다음 주에 다 끝낼 테니까 너네는 이것만 신경 써. 했던 지문들 100% 직독직해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 단어 다 외우고.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고생했습니다. 필기한 거 카톡으로 보내줄게.